자, 우리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정규장이 마감이 되고 지금 또 애프터 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광군제 일정이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평소에 이제 광군제 일정으로 인해서 뭐 부각을 받기도 했었던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던가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오늘 시장에서 아예 뭐 이제 소외당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는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증시가 회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요즘에 AI 고점설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위아래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느냐, 이쪽에 포커싱이 더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는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 극강의 변동성을 코스닥 증시에서는 보여줬죠. 오늘 시장에 보였었던 움직임들을 보면은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락이 좀 강했었던 AI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 아니면 이제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라던가 메모리 반도체계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스타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요.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터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장이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걸리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과 형제들 있죠. 알테오젠, 아니면은 뭐 이제 HLB, 펩트론, 아니면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파마 리서치 등등 시가총액 상위 랭커 제약주들이 오늘 아침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아침장의 속도에 비해서 코스닥이 뭔가 좀 제한적이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났었는데, 결국에 이제 2차 전지의 상승폭이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좀 투심이 조금 좀 바뀌고 분위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게 이제 하락전환까지 돼가지고 뭐 장중에 약간 투매성 물량들도 좀 던져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장 막판에는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막 미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장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정 국면에선 세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실질적인 지수를 이끌고 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 성장, 뭐 실적,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난번 11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즉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강한 명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항상 또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다소 좀 까다로운 부분이나 증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대응 전략들을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랠리가 뭐 상당히 강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충분히 13만 전자까지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는 아직은 시작이 덜 됐다라는 의견. 그래서 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좀 열심히 좀 찾아보고 돌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의 또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확실히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들이, 강한 면모가 또 보여줬죠. 오늘 에코프로는 장중에 10% 이상 올라가는 그림들도 나왔고, 그래서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준비하기 좋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증시의 이제 제약 섹터와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아니면 기술주들, 요런 것들이 하루하루 이제 막 서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끌고 올라가면 좋은데, 하루하루 움직이면 약간 좀 반대급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옛날에도 뭐 이제 제약주랑 반도체랑은 같이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도 서로 이제 좀 티키타카를 치면서, 하루는 너가 올라가면 하늘은 내가 조용하고, 오늘은 내가 올라가면은 너가 조금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급부의 하루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도 약간 좀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뭐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급락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너가 셌으면 나는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가는 종목,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 이런 식으로 지수의 방향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방면의 업종 안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 섹터 이쪽 안에서는 서로 돌아가는 순환매를 이용을 하면서 다 같이 모두 좀 준비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 업종에다가 몰빵을 하기보다는 다방면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업종의 뭐 대표 종목들 혹은 뭐 가치가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 아니면 모멘텀이 센 종목들 뭐 이렇게 좀 각자 투자 관점에 맞춰서 선정을 하되 한 종목에만 한 업종에만 이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매가 확실히 좀 잘 나오죠. 그리고 요즘 증시의 통계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그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요즘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연령대와 성별 이런 거를 비교해 보니까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수익을 가장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막 20대 젊은이들은 수익률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변동성 장세, 막 약간 좀 코인도 하고, 그러니까 좀 변동성 종목들을 좀 많이 매매하고, 참을성 없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요즘에 증시는 좋지만 그렇게 결과치가 세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이 됐었던 종목들이 내일은 조용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종목이 튀어나가고, 업종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또 극과 극으로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은 증시를 여전히 저와 같이 우상향의 추이를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오늘 이쪽이 뭐 반도체 쪽이 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제약 섹터 안에서 음봉 매수라던가 저가 매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하나씩 이어지는 그런 순환매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렇게 막 좀 간결한 매매, 뭐 단타에 그렇게 의존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좀 매력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좀 관심 종목들을 막 많이 찾고 사고 싶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네이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역대 최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디 안에서는 이제 해외 IB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그 GPU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두나무 인수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지금 또 열심히 또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좋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주고리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좀 공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요런 이제 뭐 네이버,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도 좋지만 오늘은 제약 섹터의 얘기를 한번 더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약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단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제약주의 움직임을 보면요, 2024년도에는 더더욱 그랬고 뭐 올해 넘어오면서 뭐 상반기까지도 그랬죠. 시장 안에서 제약주들이 이상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막 더 가고 알테오제는 막 세게 올라가고 하는데, 그 외에 중소형주들이라던가 뭔가 좀 과거에 익숙했었던 제약주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 블랙버스터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장격의 제약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완벽한 소외감을 받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도 최근에 신고가 터치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약 섹터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 등락률 상위 종목들 아니면 상한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소형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약 섹터가 최근에는 이제 뭐 관세 협상이라는 악재 해소 국면에서도 좋은 결과치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알테오제는 뭐 개별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요런 이슈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장격의 종목들이 막 신고가 터치도 나오고 분위기 개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한테도 계속해서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그리고 뭐 12월에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12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제약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약주 하면은 그래 R&D 잘해가지고 신약 개발 모멘텀이 터지면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급등주들이 많이 나왔지. 보통은 이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우리나라 제약 섹터들 뭐 대형주들 종목들도 보고 하면은 역대급 분기 실적을 터트리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성장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주의 관점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낮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저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 안에서는 제약주들은 항상 대형 사이클들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이클 대비해서도 우리가 제약주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열심히 막 돌려보는데 좀 괴리가 좀 많이 생기죠. 제약 섹터를 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알테오젠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주가 종목들이 거의 없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2024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제약주 안에서 부각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인 추세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의 가치 개선이 확실히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 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미약품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위쪽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 섹터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물론 중소형주들 분위기를 타면은 강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상승률은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한창 막 열풍이 불고 막 이쪽에서 막 신나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제약주들 안에서는 실적 기반이 안 되는 뭐 이제 특례 상장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적이 막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기업들도 제약주의 분위기가 오면은 막 뉴스 타면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신나게 매매하고 수익 내다가 갑자기 이제 자금 조달한다고 유상증자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뒤통수 맞고 뭐 그런 경우들도 제약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좀 묵직하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 현금 흐름이 좋다라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어서 가치의 성장을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을 좀 사랑합니다. 과거부터 한미약품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대형주 안에서는 가장 좀 덜 올랐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의 개선폭도 매년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 차트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한미약품이 그동안의 바닥에서 횡보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또 이제 방향을 돌리고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주의 분위기를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주가 상승률이 뉴스로 또 부각이 되고 그랬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기술로 만든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이게 또 이제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신개념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원래 뭐 위고비 맞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그 다음에 체중도 빠지지만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한미약품이 만드는 비만 치료제는 근육도 성장을 하고 이제 비만 살도 빠지는 그런 치료제가 지금 임상 1상을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상, 3상 남겨놓은 상황 안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계속 더해질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반도 뭐 충분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거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도 볼까요? SK바이오팜도 저는 이번에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적자였으나 2024년도에 흑자 세게 돌리고 2025년도에는 매출액도 점프가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아직은 4분기 연간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그 분기 실적은 추정치로 돼서 연간 실적이 추정치 이렇게 나오지만은 요거랑 그렇게 큰 오차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역시나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점프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풀이라는 게 요즘에 뭐 굉장히 좀 잘 팔려가지고 3분기 영업이익이 262%를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와 3분기에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엑스코 프리정 신약 동아ST랑 손잡고 국내 상륙 첫 신속 허가로 지각 변동을 예고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뭐 상당히 좋죠. 오늘 그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동아ST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막 위쪽으로 액션들이 좀 잘 나오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던가 한미약품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좀 묵직하게 멀리 보고 준비를 하기에 저는 좋은 제약 섹터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안에서는 뭔가 좀 마라탕과 같은 좀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화끈한 그런 이슈 종목들이 분위기를 타고 또 단기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변동성 측면 안에서 좀 단기 매매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좀 괜찮은 재료의 종목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현대 ADM이라는 기업이 제 눈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는 뭐 좀 아쉬운 그림들이 역시나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Y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좀 망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런 류의 이제 종목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ADM 같은 경우는요, 뉴스 기사도 같이 볼까요? 80년의 항암의 실패 역사를 뒤집을 연구, K바이오텍의 기적이다. 이렇게 좀 약간 좀 과장된 뉴스 같긴 하지만은 뭐 화려하게 이 현대 ADM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중요한 뭐 암학회죠. AACR에서 이 현대 ADM의 뭐 내용들이 초록으로 이제 채택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이 현대 ADM이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얘네가 이제 개발하는 치료 물질 페니트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부각이 되는 거고, 아까 80년 동안 기존 항암제가 해결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새로운 항암제 시장 안에서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뭐 항암제들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뭐였냐고 한다면은 이제 항암제를 계속해서 반복 투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약을 이제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점점 치료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전이암 문제 같은 거를 과거에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기전을 가진 항암 치료제가 이 현대 ADM이 만드는 페니트리움이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트리움이라는 것을 면역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같이 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페니트리움이 뭔가 효과가 더 뛰어나게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나왔었던 뭐 이제 그런 그 임상 이슈들, 그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한 뭐 이제 지금 동물 실험을 통한 뭐 검증 효과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바람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랑 같이 병용을 했었을 때 대략 한 60% 정도의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되는 전이암 쪽에 있어서는 96%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이 종목을 보면은 일단은 우상향 추이는 유지가 되고 있죠. 한 번씩 파동이 나오는데 파동 안에서의 저점은 아직까지는 뭐 그 전 저점을 깨고 가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도 잘 나오는 종목이고 변동성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상승 여력들이 한 번씩 좀 조정으로 시장과 함께 또 빠지기도 했었고 오늘 돌려지는 자리를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돌리는 위치에서 전고점을 뚫는 뭐 그런 이제 시세가 좀 잘 나와줬으니까 이 위치에서 잘 이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음봉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서는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의 그 공시를 좀 보니까 최근에 그 여기 나와 있죠. 전환 청구권 행사 요 공시가 나와서 11월 19일 날 발행 주식수 요만큼의
주식 신규 상장이 있죠. 그 전환 청구권이 이제 청구가 되면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물량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이렇게 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게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뭐 규모가 크지 않은 전환사채 에서는 뭔가 이제 단기적인 음봉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9일이니까 혹시나 요때 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용하셔서 한번 좀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요 일정이 있기 전에 뭐 단기 시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많이 낮은 수준이라서 뭔가 기존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현 주주들은 약간 좀 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도 보고 시장에 대한 의견들도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수는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고, 2025년도 연말까지, 그 다음에 2026년도에도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증시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랑 같은 그런 의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막 주인공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빠른 매매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종목이 빠지고 내리는 그런,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의 기회를 또 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대응이 올라가는 증시 추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흐름인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지속적인 종목에 대한 정보와 그런 매매 사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아래 또 링크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운영해 드리고 리딩해 드리고 있는 그런 그 정보 방에 3일 무료 체험권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뭐 같은 뭐 정보들도 부담 없이 한번 공유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기간 안에 또 좋은 결과와 내용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거리즘 통해서 저도 좀 좋은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고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또 같이 공유해 드리고 또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정보들 잘 수집하셔서 좋은 시장이잖아요.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들 잘 공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